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어떻든가요? 일단 아침은 어제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0도에서 7도 정도로 예상이 되고 네. 낮 기온이 많이 오릅니다. 12도에서 18도까지 오른다고 해요. 네. 낮밤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겉옷을 잘 챙겨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 벚꽃도 피었던데요. 네, 벌써 벚꽃이 좀 피고 있더라고요. 예. 꽃이 피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속보부터 처리를 해볼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 관세에 부과키로 했죠? 맞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를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을 보면 모든 나라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국가에 더 높은 세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차트를 들고 나와서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는데 네네. 뭐 예상한 대로 한국도 그 명단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7번째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 뭐 중국의 34%,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 캄보디아 49% 이렇게 매겨졌는데 네.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그런 경우인데 네, 여기서 네. 생산한 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전략도 좀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상호 관세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10% 플러스 알파로 설계가 됐어요. 모든 국가를 상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네. 최악의 위반국 6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더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도 이른바 최악의 위반국에 들어가서 기본 관세 10%에 추가 관세 25%를 더해서 35%가 상호 관세로 매겨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하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기본 관세에 상호 관세를 더하겠다고 말하진 않아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 FTA로 관세가 거의 없습니다만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추가 관세율을 매긴 것으로 보이고요. 상호 관세 발효 시점은 기본 관세인 10%는 4월 5일 0시부터고 국가별 추가 관세는 4월 9일 0시부터입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많이 언급했다고 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다른 나라가 미국을 얼마나 차별적으로 대하는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이 거대한 무역 장벽을 쌓아서 한국 내에서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산이고 일본에선 94%가 일본산이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도요타는 미국에 자동차 100만 대를 팔고 있다면서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쌀 관세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일본은 700%, 한국은 50에서 513%까지 다양한 관세를 부과한다면서 그들은 우리가 쌀을 판매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는 상호관세 관련 소식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3대 지수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56% 올랐고요. 스탠더드앤포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7%, 그리고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87%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증시 마감 전까지는 이 구체적인 상호관세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발표를 하게 될 경우에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 증시에 반영됐던 관세 관련 비관론이 과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증시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네. 증시는 반등을 했군요. 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 우리나라 관세 때문에 미국 차가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는 건가요? 그러게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또 무역과 관련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우리 정부가 일단 대응을 해야 되고 여야도 그럼요. 힘을 네, 모아야 되는 건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재보궐선거가 어제 치러졌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처음 있는 선거였습니다. 네.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의 승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김석준 후보였습니다. 네. 김 당선인은 지난 2014년부터 두 차례 8년 동안 부산시 교육감을 지냈는데요. 당선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나머지 두 후보에게 분산된 보수 지지층 표심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5곳 기초자치단체장도 함께 뽑았는데 네. 여당이 1곳, 야당이 4곳을 가져갔습니다.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승리했고 네.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는 민주당 변관용 후보가,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는 창과 방패의 대결로 불리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어요. 두 후보의 그래요? 표차가 904표 차이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첫 기초자치단체장 배출이네요.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 소속 후보가 지자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사실 네. 담양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2일에 유일하게 찾아서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거제시장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거제시장에는 민주당의 변관용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또 광역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8곳 중 국민의힘은 4곳에서 그리고 민주당은 3곳을 차지를 했고요.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입후보에서 무투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또 기초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9곳 에서는 국민의힘이 2곳, 민주당이 6곳에서 승리했고 전남 고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네, 11시니까 29시간 남은 거예요? 그러게요. 29시간 정도 남은 거네요. 네, 29, 28시간 정도 네.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대 쟁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를 다퉈보게 됩니다.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실체가 있었는지 등을 따지게 되고요. 두 번째, 포고령 1호도 판단 대상입니다. 이건 계엄 선포와 함께 발표가 됐었죠.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 원칙에 맞는지,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세 번째는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가 적법했는지, 윤 대통령에게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려 시도했는지 등을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요. 네 번째 쟁점은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해서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행위가 적법한지 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가 있었는지도 소추 사유로 다투어졌습니다. 이렇게 5개 중 1개만 중대한 위헌, 위법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됩니다. 재판관들은 쟁점의 헌법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에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서 인용 혹은 기각 의견을 선택하게 되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파면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되고요.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재 심판은 민형사 재판과 달리 불복이 불가능한 단심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판결이 한 번 나오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헌재의 결론이 나오면 이걸 뒤집을 수단은 없습니다. 네, 여당은 4대4 기각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네. 야당에서는 8대0 인용을 네.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 서로에게 지금 승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민주당도 여기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결정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민주당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직 헌재 결과 승복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헌재 결과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면서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반응도 들어봐야죠. 일단 공개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네.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돌린 건데요. 앞서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할 거냐라는 물음에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답한 바 있는데 네. 이번에도 관련 입장이 변동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네.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거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가해자인 대통령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은 무조건 승복하겠다, 책임을 느낀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미리 내라 말라, 뭐 승복 메시지를 내지 말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어요. 승복 요구에 대해서. 다만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서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릴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글쎄요. 예. 민주당은 대통령 파면 촉구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쌍탄핵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그 대응책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 쌍탄핵 추진을 거론해 왔는데 일단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어제 본회의에 자동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실제 표결 시점은 물론이고 탄핵 자체를 계속 추진할지 등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 선고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예. 또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도 윤 대통령 선고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쌍탄핵 카드 일단 잠시 접어두고 있지만 두 사람을 향한 성토 계속되고 있죠.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 붕괴의 위기를 키운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국회에서 비상 대기 중인 의원들은 광화문 천막당사 인근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은 공세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과격한 언사는 중도층 민심 이반을 부를 뿐만 아니라 자칫 재판관들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네요. 맞습니다. 야당 주도로 채택이 됐습니다. 186명이 투표를 해서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면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결의안을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요. 지난번에도 한번 통과하지 않았나요? 네,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예요? 맞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그때 이제 가뜩이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극심한 국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명 그 자체로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시킬 마 후보자의 임명 촉구 결의안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이 저희가 대체 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국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점을 2월 27일에 헌재가 결정했다라면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킬 의무라고 짚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어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탄핵안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1일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발의한 것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발의된 후에 첫 회의에 자동 보고되기 때문에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된 거고요.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본 뒤에 표결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아니면 표결 대신에 법사위로 넘겨서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밖으로는 지금 AI 관세 전쟁, 안으로는 민생 경제 위기가 엄중한 시기에 탄핵을 꺼낸 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테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미 권한대행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앞둔 상황에서 분풀이 보복용 탄핵 아니냐는 건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즉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와 최 부총리가 국회목 헌법재판관을 진작에 임명했다면 탄핵 심판은 이미 끝났을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특히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서 구인 체제 선고가 불발된 만큼 한 총리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탄핵 심판을 방해한 혐의가 확정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적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의 커버스토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